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정혜용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대구의 발전을 책임지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앞전 코너였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대구시의 국정감사 내용 저희가 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두 분은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뭐 국정감사라는 것이 네. 뭐 저도 옛날 국회에 근무할 때 국정감사 가면 지방 국정감사가 결국 뭐 2-3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화 시대에 과연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또 제가 부시장 할 때 받아도 봤는데요. 네. 중앙의 시선에서 지방의 사무를 가지고 이렇게 뭐 평가를 하고 하는데 뭐 약간의 긍정적 기능도 있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조금 없어지거나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국회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도 선출직이고 네. 또 나름대로 본인 어떤 그 색깔대로 네. 뭐 시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걸 중앙의 시각에서 여야가 나눠 가지고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뭐 지방 발전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또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예, 저는 어제 시청 신청사 이전 건하고 취소원 이전 건을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네. 신청사가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그 달서구 옛날 권영진 시장이 이전하기로 했는 두루정수장 부지로 이전한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그 두루정수장으로 다 가는 것까지 있는데 이분은 이번에는 그 비용이 모자라니까 나머지 대구시 재산 5곳 대구 그 동인동 청사 앞에 주차장 시유지들. 예, 네. 성서 행정타운 7구 행정 이런 건 팔아가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했어요. 그래. 가는 거는 잘했는데 이거 대구시 땅을 또 다시 팔아가지고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값은 상승은 집가 상승은 요지의 땅들인데 이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조금 빚져서라도 살짝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가면 되는데 땅값은 계속 상승하는데 이걸 팔아서 신청사 짓는다. 이거는 조금 이견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중요한 대구 시민 3분의 2가 먹는 낙동강물 취소원 이전 문제입니다.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45km 뜨는 해평 취소원이 9천억 드는데 그보다 2배 거리인 안동댐에서 갖고 온다는데 9,700억, 700억 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이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구미시장이 폐악질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국힘에 그 박성민 의원도 구미시를 설득하라 이러니까 경북지사가 해야 할 일이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그 김장호 현 구미시장이 제 대학교 과 후배인데 네. 4년 후배인데 그 네. 사람이 앞뒤 말 잘 통하는 분이에요. 말도 안 해보고 이야기하기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식수 문제가 아니고요. 달서구를 포함해는 대구 시민 3분의 2가 이 취소원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네. 사적인 감정으로 행정을 하여튼 본인 멋대로 해서는 안 돼요. 좀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불통의 모습을 또 여전히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혜용 국민의힘 단계표 특별보좌역께서는 이제 국힘 차원에서는 홍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국감에서는? 국감에서 보면 뭐 결국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 자체가 네. 뭐 신청사 문제, 네. 취소 문제, 또 뭐 퀴어 축제 대응 문제.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뭐 신청사 문제 이외에는 뭐 별로 다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최근에는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모두 이양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관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의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될 네. 건지 국회의원들이 와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벌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연 대구시의 항상 발전을 과제로 얼마나 남는다. 이제 발전적인 예. 방향성을 가지게 할 수 뭐 그런 있느냐에 건 대한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오랜간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고 김용판 의원도 만났습니다. 이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청 신청사는 두리상 정수장 부지로 원한 대로 간다. 네. 이렇게 됐잖아요. 신청서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 소통을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세부로 들어가면 신청사 이전이 달서구 병지역구예요. 거기에 권영진 전 시장이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자기 편 들어준 김용판 의원이 그 지역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홍 시장이 김용판 의원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권영진 네. 시장을 자연스럽게 견지했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기자협회 체육대회에서 홍 시장님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다 만났는데 네. 또 화물터미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도 여객용 터미널은 군위에 네. 화물 전용 터미널은 의성에 하는 거 2개 안을 내니까 홍 시장이 받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했는 것 같고요. 관세청 본부를 의성 쪽에 두자라고 하니까 이철우 지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는데 네. 근데 하여튼 홍 시장께서 이렇게 대구 현안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구 시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내치신 김에 치수원, 로봇 테스트 필드, 달빛 내륙철도, 도시철도 4호선 이런 거 현안에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고 제발 중앙 서울에 기웃기웃 하지 말고 대구 현안에만 집중해 주시라. 아니, 지금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언급에서도 말씀이 약간 느껴지는데 요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홍 시장을 좀 칭찬하는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민주당 항상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이번에 신청사 이전 원래 달수 둘이 정수장으로 갖는 거 200명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걸 뒤집었는데 원래 위치를 찾아갔잖아요. 이 칭찬하는 분위기 요거 국힘에서 어떻게 보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요. 지금 네. 뭐 국민의힘 혹은 용산을 비난하면은 뭐 모두 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김용판 의원하고 만나셨는데 네. 뭐 며칠 전에 만나셔서 이제 전격적으로 국감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사실 아쉬운 게 그냥 네. 놔뒀으면 1년 지났으면 지금 뭐 설계 들어가서 착공 들어갔겠죠. 이걸 다시 뒤집고 바꾸고 한다고 네. 결국 원한 대로 돌아가는데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죠. 뭐 정치적 결단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영진 시장이 거기 간다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네. 뭐 똑바로 바꿨다. 뭐 이것도 뭐 잘된 일이고 네. 또 그만큼 또 뭐 권 시장이 부담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 이렇게 돌아갈 거면서 왜 그렇게 시민들을 그렇게 좀 힘들게 했나 불편하게 했나 이렇게 싶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2의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네. 달서구의 제2청사 부지라든가 뭐 이제 동인청사 앞에 그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 네. 그 부분에서 그걸 공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짓겠다. 이 부분은 아마 대구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쟁이 되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고 홍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가 자연스럽게 이제 기자협회 체육대회에서 만나신 네. 거는 아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매끄럽게 나온 그 카피와는 다르게 약간의 이견은 있는 것 같아요. 속마음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두 분이 만나셨고 우리 대구 경북의 백년지 대계인 이 신공항을 만드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청사 신공항 얘기까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설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면서 또다시 또 화두에 오른 게 우리 지역에 오겠느냐. 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일전에 우시면서 기자회견을 했는 것은 헤어질 결심을 표출했는 거죠. 헤어질 결심이다. 대통령 지지율 바닥 보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추락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얼굴로 서울의 그 노원구 병에 3번 떨어졌잖아요. 거기 나오신들 또 당선되겠어요. 공천을 받아가 나온들. 그래서 이때껏 한 말이 많아가지고 서울을 떠날 수가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못 있고 탈당이라든지 다른 변수가 있으면 대구 오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역구도 네. 그 당신 아버지인 칠곡 북구 어리나 저는 거꾸로 정치 1번지 수성갑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도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네. 정치 1번지가 수성갑이었군요.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KBS도 수성구 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국힘에서는 글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네.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고 어떤 본인 뭐 날 좀 보소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탈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뭐 유승민 전 대표님과 같이 이렇게 네.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정당 생활 27년 넘게 해봤는데 네. 여당에서 만들어서 정계 개편적 시나리오가 아니고는 웬만한 사람이 탈당을 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본격화되려면 1월 내지 2월에 공천 파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정치적 격변기가 될 때 이삭죽기라든가 다른 이제 신호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입지를 조금씩 확보해 나가려는 포석 그러니까 뭐 먼 미래를 바라보는 포석 정도로 네. 생각하고 지금 본인이 어떤 그런 결심을 가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무소속 출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에서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 얘기하셔서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랑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영향력이 국힘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뭐 영남권 소위 대구 TK에서는 뭐 큰 영향력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제가 뭐 지역을 다녀봐도 네네. 유승민 전 대표 지역 쪽으로 이렇게 다녀보지만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네. 다녀보지만 크게 아직까지 뭐 그러니까 과거의 배신자 프레임을 아직 크게 못 벗어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서 단 몇 %를 가지고 보수 결집에 균열이 생길 거냐 아니면 도움이 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그건 뭐 본인들의 행보와 좀 더 결부시켜 가지고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값에 비해서는 뭐 영향력 미미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일부러 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영향이 미미하다 이래요. 나가지 말게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건데 TK에서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있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이게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바른 말 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서울 쪽 경기도 이쪽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국민의힘은 네.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른 시각도 저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지도부 개편에 이어서 쇄신 작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이나 어제 임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 기대와 역할을 좀 짚어볼까요? 첫 일성이 이제 뭐 옛날 이건희 회장님 삼성 이건희 회장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겠다 그런 각오로 혁신하겠다. 그게 뭐 인적 쇄신인지 인적 쇄신. 아니면 뭐 모든 정강 정책의 모든 이제 이 당의 운영 방향, 당의 갈 길 이런 부분들까지도 칼라 자체를 바꿀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단순히 이 바꾼다 이러니까 사람 바꾸는 것만 보는데 혁신이라는 것이 이 당의 칼라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요한이라는 분의 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런 궤적들을 보면 네. 행적들을 보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그런 칼라와는 다른 또 새로운 칼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국민들을 또 받아들이고 또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혁신이 네. 밖의 이루어지지 시각도 한번 않겠나. 들어봐야 예, 되겠죠. 인요한 이제 연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되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한 요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네.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경우는 아까 금방 그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했는 말처럼 다 네. 바꿔라. 이렇게 되면은 그 뜻이 뭐예요? 당을 다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당 CI도 바르고 거의 창당 수준에 가까운 개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금방 말했는 이준석이라든지 네. 유승민 의원은 그냥 당신네들 색깔이 다르니까 나갈 길을 퇴로를 확보해 주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영향이 없다는 거는 내년 4월이 총선이라서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공관위가 끌어지고 공관위에서 공천을 하면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이분의 영향력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뒤에 있고 네.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시점에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을 하고 그다음에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오면 예 새로 신당 창당에 갖고는 대통령 네. 마음에 드는 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협치 회담을 이재명 대표한테 예.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지금 꼭 필요하고 중요한 민생 현안, 특히 뭐 지역민들을 위한 민생 현안은 뭘까요? 짧게 듣겠습니다. 명분 빼고 네. 우선 두 분이 만나는 게 네. 가장 우선입니다. 뭐 대통령 끼우자 뭐 주제를 정하자 그러지 말고 네.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표실 바로 저기 가운데 딱 오시면 국회 본관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이재명 봅니다. 대표가 별 영향력은 김기현 대표만 만나서는 뭐 이야기 안 되죠. 남의 당 대표가 영향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본선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야지 누구시 지금 누구 만나요. 제대로 좋아요. 된 경제 상황이 소통이 어려우니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우니까 합치가 될 수 건설사, 있도록 저축은행 등은 네네네 예, 예.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TK 광장의 결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